작년에 출시된 커맨드 앤 컨커 3, 타이베리우머의 확장팩인 케인의 분노는 상당한 양의 새로운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13개의 미션으로 구성된 싱글 플레이어 캠페인과 6개의 새로운 하위 진영, 그리고 멋진 3개 정복 캠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싱글 플레이 케인의 분노는 시리즈의 기본 틀을 충실히 따릅니다. 빠르고 잔혹한 실시간 전략 전투가 실사 영상과 컷신과 교차 편집됩니다. 조 쿠카는 악의 세력 노드의 수장 케인 역을 다시 맡았습니다. 확장팩인 만큼 등장인물 수는 타이베리우머만큼 많거나 다양하지는 않지만 칼 럼블리와 나타샤, 헨스트리즈 같은 SF 베테랑 배우들이 합류하여 여전히 훌륭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진 케인의 부하들을 연기합니다. 캠페인은 제2차 타이베리움 전쟁 이후 노드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며 제3차 타이베리움 전쟁으로 이어지고 악당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CNC 시리즈의 성공을 이끌었던 전형적인 선형 캠페인 방식입니다. 사실 몇몇 미션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미션은 너무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미션은 병사 몇 명으로 이 미션을 완료해야 한다는 식이죠.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조금만 실수해도 즉사하는 잠입 미션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위 진영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기존 세 진영에 6개의 새로운 하위 진영이 추가되어 총 9개의 진영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각 진영은 정교한 전술을 갖게 되었고 기존 진영은 그 중간쯤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진영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유닛, 다양한 신규 유닛이 추가되었는데 특정 진영 내의 모든 하위 진영이 공유하는 유닛도 있고 특정 하위 진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닛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유닛들의 분포는 각 진영이 고유한 정체성과 플레이 스타일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는 상대적으로 획일적이었던 타이베리우머의 진영들에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에픽 유닛들은 게임 플레이에 훌륭한 추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고의 유닛들을 이용하고 싶다면 하위 진영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하위 진영은 기존 진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장에 미묘하면서도 흥미로운 추가 요소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노드의 하위 진영인 블랙핸드는 아바타를 화염을 뿜어내는 퓨리파이어로 대체했습니다. 다만 블랙핸드에는 비행 유닛이 없으므로 공중 공격을 원하는 플레이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몇 가지 조정사항은 영향이 미미하지만 예를 들어 스크린 하위 진영인 리퍼 S17의 하베스터에 보호막을 추가한 것과 같은 작은 변화들이 전체적인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신규 유닛은 주 진영과 하위 진영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GDI 플레이어는 병력 수송에 매우 유용하고 재급유 없이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해머헤드 헬리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기계진에는 특히 강력하고 인기가 높은 유닛인데 포드를 추가하여 길이를 늘릴 수 있고 4가지 종류의 포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기계진에는 게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유닛 중 하나이지만 스크린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GDI의 슬링샷은 매우 빠르게 이동하며 사연장 대공기 관포를 사용해 적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쇄기는 속도가 느린 차량과 건물에 효과적인데 음파포로 다수의 대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존 레이더는 존 트루퍼를 닮은 여성 보병으로 음파 수류탄과 대공 로켓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존 트루퍼처럼 점프젯을 이용해 다른 장소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노드의 수송장갑차 리크너는 보병을 수송하며 필요할 경우 벙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배치가 되면 주둔한 보병이 외부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스펙터는 노드의 스텔스 포격 유닛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폐가 되어 있고 기습적으로 먼 거리에서 건물을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유닛은 새로운 에픽 유닛입니다. 각 진영과 하위 진영은 강력한 신규 유닛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GDI는 마브 탱크, 노드는 리디머,
맥크리는 이레디케이터 헥사포드입니다. 마브는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며 내부의 보병이 주둔할 경우 더욱 강력해집니다. 다른 에픽 유닛들도 마찬가지며 주어진 능력들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마브를 타고 타이베리움 지대를 지나가기만 하면 즉시 크레딧이 추가됩니다. 세계 정복, 세계 정복이라는 새로운 모드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모드는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나 던 오브 워처럼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리스크 게임의 영향을 받은 모드입니다. 플레이어는 공격 부대를 구성하여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적을 섬멸하는 동시에 주요 도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시도이긴 하지만 깊이가 부족하여 다소 난해합니다. 다른 턴제 게임에 비해 게임 플레이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가 명확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확장의 재미가 반감됩니다. 마치 광활한 빈 땅을 정복하려는 듯한 느낌이고 지리적, 시각적 구분이 없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무리. 다른 플레이어나 AI를 상대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25개 이상의 새로운 맵도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유닛, 새로운 모드 등 이러한 추가 요소들은 플레이 방식을 다양화하지만 필수적인 확장팩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드코어 멀티플레이어 게이머라면 대부분의 새로운 유닛들이 세밀한 컨트롤을 요구하고 새로운 진영들로 인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 견제와 상대 기지에 교묘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전반적인 느낌이 타이베리우머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케인의 분노는 단순한 확장 패크 이상입니다. 풍부한 신규 게임 플레이 콘텐츠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커맨드 앤 컨커 3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냅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몰아치는 게임 방식 때문에 정교한 전술 플레이를 선호하는 진영에게는 불리하고 단순하고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진영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플레이를 개선한 요소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확장팩은 한 번쯤 플레이해볼 가치가 있습니다.